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장입니다. 또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요일 아침 새벽 6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장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 항상 여러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솔직히 긍정의 마인드, 기도하는 마인드. 하여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잘 돼야지. 여러분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겁니다. 같이 윈윈 전략이에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남이 잘 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찐팬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은 결국 그 복이 나한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결국 뭐든 해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의 그 멘탈 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귀에 필터가 달려 있더라. 누군가가 하는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서 진짜 도움이 될 말만 그런 걸러 듣는 그런 필터가 탑재되어 있는 거야. 필터가 탑재되어 있더라. 응? 두 번째는 어쩌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할 때는 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고 어쩌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응?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나간 일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알겠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은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겠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의 일정을 관리하거나 해야 할 방안을 계획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누군가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은 계획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멘탈 갑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어찌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어찌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만으로도 인생 스트레스의 절반은 해결되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모두 실천해서 꼭 이뤄봅시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갖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갤럭시 Z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삼성이 11일 그 갤럭시 Z 플립하고 플립 5, 갤럭시 워치 6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3개 각국에 공식 출시를 했는데, 출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50여 개국이에요. 다음 달까지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폴더블 4인 Z 플립하고 폴드 5는 주요 국가에서 이뤄진 사전 판매에서 전작보다 많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동안에 102만 대를 사전 판매해가지고 폴더블 스마트폰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지난달 27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인도에서만 28시간 만에 10만 대를 넘었어요. 삼성의 인도법인 관계자도 전 모델인 플립4와 폴드4가 사전 예약 28시간 동안 확보한 예약 건수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삼성은 갤럭시 Z 플립하고 폴드5가 역대 최대치인 연 1000만 대 이상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제품을 구매하는 국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요. 갤럭시 Z 플립 폴드5를 구매하는 고객은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험 보장용 1년권 또는 이벤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쿠폰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워치 6를 사는 고객은 이벤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치 액세서리죠. 이걸 또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삼성은
이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제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엑스포 케이스 2종하고 국내 유망 작가 3인의 작품이 담긴 아티스트 컬래버 케이스 이 2종을 출시를 했는데, 노태문 사장이 삼성전자는 차세대 폴더블하고 워치하고 태블릿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롭고 매력적인 경험을 전달하기에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노력을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오는 10월에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행사를 개최하는데, 메모리 불황 속에서 미국 고객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삼성은 11일 공식 웹사이트에 메모리 테크데이 2023 행사 개요를 게시를 했는데, 메모리 혁신의 미래를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란다, 그렇게 밝혔어요. 삼성은 DS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가 오는 10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세너제이 맥애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메모리 테크데이 2023을 개최합니다. 이때 행사에서 이정배 사장은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요. DS 부문에서 미주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한진만 그 부사장의 그 개사에 이어서 배용철 부사장, 박종규 상무 등 메모리 사업부 임원들도 연사로 나섭니다. 이들은 하반기 경영 전략과 혁신 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인데, AI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차세대 디램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 그런 개발 경과와 낸드 셀 적층 기술 현황 등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네요. 특별 연사로는 크리스 밀러 터프치대 교수가 나서는데, 밀러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을 조명한 책인 칩워의 저자네요. 23년 미국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해서 지 멜리어 삼성전자 DS 부문의 미주 총괄 반도체 영업하고 마케팅 부사장하고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는 메모리 솔루션 스토리지 기술과 전망 등의 주제로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행사 당시에 23년에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요. 24년에는 9세대 V낸드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는 데이터 저장 장치인 셀을 1000단까지 쌓는 V낸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어요. 이렇게 삼성은 시스템 LS 사업부도 같은 달 5일 세너제이에서 테크데이를 행사를 열어가지고 인간의 기능에 근접한 그런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개발 계획 등을 현재 소개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어서 애플이 내년 1분기 그 XR이죠. 디바이스의 비전 프로를 전 세계에 출시하면서 XR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전 프로의 경우에는 생산원가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디스플레이 부품 단가가 높아가지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11일 업계와 시장 조사업체 FNS에 따르니까 애플 비전 프로에 탑재되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패널 그 마이크로 올레드의 부품 원가 비중이 전체 생산 단가의 50%, 판가의 2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비전 프로와 같은 XR 기기는 스마트폰과 달리 눈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높은 화소 밀도를 갖춰야 기기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겠죠. XR 산업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와 TV 시장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애플, 메타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출사표로 시장의 태동이 빨라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XR 산업의 경제 가치가 2030년 4조에서 5조 달러에 이를 거로 봅니다. 다만 현재 XR의 기기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인데,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공급 업체가 될 전망이고, 일본 소니도 유력한 경쟁자예요. 중국의 BOE 등은 기술력 부족으로 초기 시장에서는 참여할 수 없을 거라는 게 국내 전문가 분석입니다. 마이크로 올레드는 기존의 그런 유리 기판으로 제작되는 올레드와 달리 그런 실리콘 기판에 제작돼요.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해상도랑 휘도를 구현할 수 있어서
XR 기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 마이크로 올레드는 실리콘 기판에서 제작돼서 올레도스로도 불리죠. 현재까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이크로 올레드를 개발해온 소니의 초기 시장 선점이 예상되어 왔는데 업계에서는 수율 측면에서는 소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소니가 생산할 수 있는 마이크로 올레드 패널 생산 능력이 연간 40만 대 수준이라서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그 행보도 빨라지고 있고요.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5월 미국의 마이크로 올레드 그 기업이죠. 이매진을 2억 1,8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관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중에 마이크로 올레드 본격 양산에 돌입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미 마이크로 올레드의 생산 능력과 수율을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마이크로 올레드를 3년 전부터 이제 시험 생산해가지고 양산 기술력 그리고 미리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올레드 기술에서 소니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돼가지고 향후 고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기업 모두 아주 잘하고 있고 현재 국내 가전기업 양대 산맥이죠. 삼성과 LG전자.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23에 나란히 참가하는데 지난해 IFA에서 양사가 그 초대형 초고화질을 키워드로 이제 관람객에 이목을 집중시킨 만큼 올해도 이제 기술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니까 IFA 2023은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독일의 메세 베를린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세계 유수의 전자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스마트폰과 TV, 냉장고, 가전 IT 제품, 하여튼 신기술을 선보여요. 1924년에 시작된 IFA는 미국의 소비자 가전쇼,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함께 세계 3대 IT 가전 전시회로 꼽혀요. 삼성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종희 그 부회장이 IFA 2023 참석을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한 부회장을 비롯해가지고 노태문 사장 등이 올해 IF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현지에서 주요 제품과 혁신 기술에 관한 간담회하고 거래선 미팅 등을 기획하고 있어요. LG전자도 역시 유재철 그 사장이 베를린으로 가가지고 업가전 2.0 구독 서비스랑 신사업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전자는 관계자는 그 IF는 보통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H&A 사업본부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초에 열리는 CES하고 MWC와 달리 하반기에 개최되는 IFA는 이듬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로 업계 관심을 한몸에 받습니다. 특히 삼성과 LG가 현재 TV랑 생활가전 등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 두 회사 간의 우위를 점하는 기술력을 확인하는 게 관전 포인트예요. 업계 관계자도 이미 국내외에서 초대형 TV 시장을 놓고 현재 맞붙는 형국인데 이로 인해서 두 회사 간 견제 분위기가 IF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IF에서는 LG전자가 자사 TV하고 삼성전자의 TV를 나란히 비교를 해가지고 전시를 한 것을 두고 삼성이 발끈했는데 당시 LG는 삼성의 QLED 8K TV가 8K가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미 삼성도 LG가 1등을 따라하려고 헐뜯는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LG는 아예 IF에 끝난 후에 국내로 돌아와서 삼성전자가 LCD TV를 자발광 TV인 양 행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어요. 지난 2014년에는 당시 조성진이죠. LG전자 사장이 독일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LG전자가 명예훼손 등의 그런 혐의로 받고 사는 등 양사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두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추잡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떳떳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해야죠. 아주 추잡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삼성도 잘 되고 LG도 잘 되고 둘이 잘 돼야죠. 그래야지 서로 그렇게 균일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란히 경쟁하면서 가야지 기술력도 발전하는 것 같고 매출도 커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토요일도 즐거움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